안녕하세요, 이스모입니다. 오늘은 제가 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좀 크죠? 오늘은 제가 좀 큽니다. 왜냐면은 뭐 특별히 막 보여드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이야기하는 게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데 스타벅스 라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주로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 커피를 되게 좋아했어요. 되게 좋아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커피를 마셔왔었는데 어릴 때는 뭐 돈도 없고 스타벅스나 이런 것도 잘 모르니까 제가 어떤 커피를 마셨냐면 일반적으로 그냥 자판기 커피. 요즘도 자판기 커피가 있나? 아니면 뭐 맥심 모카골드. 어머니가 드시는 그냥 뭐 그런 커피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타서 마셨는데 제가 어느 날 친구랑 같이 스타벅스를 갔어요. 제가 스타벅스에서 처음 마셨던 음료가 요거예요. 아이스 화이트 초콜릿 모카. 친구랑 가서 처음으로 스타벅스에서 마셨던 게 요 아이스 화이트 초콜릿 모카인데 이걸 마셔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런 커피가 있나? 내가 마셨던 지금까지 커피는 뭐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일반적인 믹스 커피는 그냥 프림, 가짜 우유죠. 전지 분유, 전지 우유 이런 거에다가 커피도 약간 밍밍한 그런 커피를 주로 마셨었는데 스타벅스에서 라떼를 딱 마시니까 굉장히 부드러운 우유에 강렬한 에스프레소에 커피가 딱 들어가면서 무게감이 확 느껴지면서 이거 뭐지 이 커피는? 이런 느낌을 딱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는 에스프레소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게 됐습니다. 에스프레소 커피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라떼죠. 라떼를 좋아합니다. 전 뭐 아메리카노 이런 거 안 마셔요. 무조건 라떼입니다. 커피는 라떼다. 라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금은 다른 커피들도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해서 스타벅스가 뭐 특별히 비싸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지만 예전에 스타벅스는 상당히 고급 커피 이런 인식이 강했거든요. 요즘은 뭐 메가 커피니 컴포즈 커피니 다양한 커피숍이 있어가지고 뭐 라떼 같은 종류도 많이 손쉽게 마실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스타벅스 정도? 스타벅스 뭐 커피빈, 할리스 뭐 이런 애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스타벅스가 가격이 비싸잖아요. 매일 마시기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내가 저렴하게 집에서 스타벅스의 라떼 맛을 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스타벅스 라떼 맛을 구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를 연구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모장이 등장하죠. 나의 커피 인생. 이게 뭐 정답이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집에서 뭐 홈커피, 에스프레소 커피 이런 걸 만드실 때 좀 참고가 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는 only 스타벅스 라떼 맛을 구현하고 저의 목표는 이거예요. 나는 스타벅스 라떼 맛을 구현하고 싶다.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아요. 무슨 산미, 뭐 다른 커피, 뭐 싱글 오리진,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추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스타벅스 라떼 맛이 나면 돼요. 그거면 됩니다. 그 진한 강배전된 스타벅스 로스트에다가 우유를 넣어가지고 마시는 그 묵직한 한 잔. 그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맛인데 그걸 구현하는 게 저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뭘 했냐? 제가 굉장히 조사를 많이 했는데 첫 번째, 반자동 머신 플러스 핸드밀. 이걸로 제가 처음 커피 인생을 시작합니다. 반자동 머신은 어느 메이커였냐면은 메이커 불명이에요. 메이커 불명 10만원대 머신이고 핸드밀은 지금도 팔 거예요. 칼리타 KH3 요 모델을 구매를 했습니다. 유명한 모델이에요. 칼리타 KH3는 칼리타 KH3 여기도 나오죠. 이렇게 생긴 핸드밀입니다. 이렇게 생긴 핸드밀이에요. 요거를 구매를 했다. 근데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지만 핸드밀은 절대 구매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핸드밀은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절대 비추. 그라인더는 무조건 전동이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절대 비추. 그라인더는 무조건 전동이다. 핸드밀 절대 사지 마라. 내가 뭐 핸드드립 할 거다. 핸드드립? 이런 거 하실 분은 사셔도 되는데 내가 에스프레소 이쪽으로 갈 거다? 절대 핸드밀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자동 머신을 샀는데 이게 문제가 뭐였냐? 이게 추출 결과가 극단적이에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로 추정이 되죠. 나의 실력이 부족했다. 첫 번째, 반자동 머신 자체가 메이커 불명인 싸구려 머신이라서 보일러 온도랑 추출 압력이 왔다 갔다 했다. 혹은 핸드밀을 사서 이 분쇄된 커피의 균일도가 낮았다. 나의 템핑 기술이 부족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공부도 되게 많이 했어요. 제가 뭐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는 건 아니지만 많이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추출 결과가 극단적이었다. 근데 네가 왜 이렇게 싸구려를 샀냐? 얘는 아마 4만원대였나? 4만원? 이 정도? 총 15만원 미만으로 구축했다. 지금은 좀 싸고 괜찮은 머신이 많았는데 제가 처음 이 커피 머신을 샀을 때만 해도 싼 애들이 거의 없었어요. 지금으로는 한 15만원 정도로도 괜찮은 애를 살 수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내가 이걸 처음 접했을 때는 안 그랬어. 어쨌든 추출 결과가 극단적이었다.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은 10잔을 뽑는다면 10잔을 뽑을 때 2잔은 스타벅스보다 맛있어. 이때 기분이 개좋음.
와, 씨, 스타벅스보다 맛있어. 말이 돼요? 집에서 내가 만든 게 스타벅스보다 맛있어. 근데 20% 확률. 이게 문제죠. 20% 확률 가차다. 그리고 세 잔은 실패. 마실 수가 없을 정도. 이때 기분 더러움. 이게 쉽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핸드밀로 갈아야 돼요. 내가 손 이거 맷돌 돌리듯이 이거를 돌려가지고 원두를 내가 갈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반자동 머신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거 개 힘들어요. 이거 갈고 템핑하고 옮기고 막 커피가루 막 날리고 이거 하고 뭐 예열하고 막 해가지고 막 해서 하고 나서 또 닦고 해야 되는데 그걸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실패했다? 마실 수가 없을 정도 하니까 한 모금 마시고 그냥 버려요. 아, 실패했네. 마셔요. 이때 기분이 더러움. 5잔은 소소 스타벅스보다 별로임. 그냥 참고 마실 정도. 이 정도의 확률로 커피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반자동 머신을 제가 굉장히 싫어해요. 물론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머신이 후졌을 수도 있다. 두 번째, 내가 전동 그라인더가 아니라 핸드밀을 써서 이 그라인더의 원두의 균일도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불규칙해가지고 제대로 된 에스프레소를 뽑지 못했다. 뭐 여러 가지 결과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 정도의 확률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공 확률이 20%인 거야. 근데 개고생해서 만든 거예요. 개고생해서 커피를 만들었는데 확률이 너무 낮은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 반자동 머신을 그래도 한 2년 정도 썼어요. 2년 정도 썼어. 2년 정도 쓰고 팝니다. 중고로 팜. 안 되겠어. 나 이대로는 못 살겠어. 해서 2년 정도 쓰고 중고로 팝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냐? 모카포트, 비알레띠, 브리카. 유명하죠? 근데 멍청하게도 4컵으로 삽니다. 4컵. 모카포트는 규격이 정해져 있어요. 2컵, 4컵, 6컵, 8컵 컵이 정해져 있는데 왜 2컵을 안 샀냐? 그때 2컵이 품절이었어요. 한 달을 기다렸는데도 계속 품절이었어. 구매할 수가 없었어. 4컵만 재고가 있었어. 그래서 4컵을 구매합니다. 그래서 4컵을 구매했는데 이게 상당히 멍청한 짓이었다. 그리고 그라인더는 그대로 머신만 판 거죠. 핸드밀 칼다 KH3를 그대로 계속 사용을 합니다. 결과가 어땠냐? 얘는 좋은 점. 결과가 균일함. 참고로 말씀드리면 스타벅스보다 맛있을 때는 120점이야. 120점. 실패한 애들은 한 20점이야. 20점. 소스한 애들은 조금 결과가 왔다 갔다 하긴 한데 70점에서 50점 사이. 요 사이로 나왔어요. 요 사이로. 근데 모카포트를 쓰면은 망하는 경우가 없어. 안 망해. 어떤 경우에도 망하지가 않아요. 내가 제대로만 만들면, 제대로 물의 양과 원두의 양만 제대로 만들면 망하질 않아요. 모카포트는 되게 좋아. 결과가 균일하게 60에서 70점이 나와. 실패가 없다. 거의. 근데 모카포트 사실 때 이제 뭘 하든 요리를 하건 내가 커피를 만들건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항상 계량을 해라. 계량을 해라. 눈대중 노노. 맛 없어지는 지름길. 항상 계량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요리를 하건 커피를 만들건 계량을 해서 정량을 넣어야 돼요. 정량을. 그래서 모카포트 좋은 점이 실패가 없어요. 근데 제가 멍청했던 건 4컵을 산 거죠. 제가 커피를 좋아하지만 많이 마시지는 않아요. 하루 한두 컵. 한 컵에서 2컵 마시거든요. 근데 4컵이 나오잖아. 4컵이 맨날 절반을 버려요. 근데 그럼 4컵을 산 다음에 절반만 채우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원두 절반만 채우면 되는 거 아니냐? 안 됩니다. 모카포트는 무조건 4컵이면 4컵을 채워야 돼요. 4컵인데 2컵만 채운다? 그 맛이 안 납니다. 무조건 꽉 채워야 돼요. 그래서 2컵을 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전 멍청하게 4컵을 샀죠? 그래서 이걸 맨날 하다가 맨날 버리는 거야. 원두를 절반을 맨날 버리는 거야. 멍청하잖아. 그래가지고 잘 쓰다가 안 되겠다. 모카포트 플러스 핸드밀 방출.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핸드밀 절대 사지 마세요. 핸드밀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진짜 개짜증나요. 뭐 할 때마다 원두 가는 건데 처음 한두 번이야. 내가 꼭 바리스타 된 것 같고 한데 이거를 매일매일 일상적으로 하다 보면 핸드밀을 쓰면은 내가 미칩니다. 진짜. 특히 여름에 막 땀나요. 이거 돌리다 보면 땀나.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맛도 없어. 핸드밀이 균일하게 갈리지도 않고 맛도 없기 때문에 핸드밀을 써야 될 이유가 진짜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핸드밀은 관상용이야. 관상용. 그렇기 때문에 핸드밀 절대 사지 마시고 이 그라인더 사실 분은 무조건 전동 그라인더다. 이거 꼭 말씀드립니다. 맛도 없고 힘들고 그렇게 싸지도 않고 요새 이제 전동 그라인더도 싼 거 많이 나오거든요. 싸지도 않다. 절대 사시면 안 된다. 핸드밀. 세 번째, 드디어 결심을 합니다. 뭘로 가냐? 안 되겠다. 이제 너무 귀찮다. 아씨, 짜증난다. 그래서 뭐로 가느냐? 극단으로 갑니다. 극단으로. 귀차니즘의 극단. 뭘로 갔겠습니까? 너무 귀찮아. 그럼 뭘로 가야 돼요? 최고로 간단한 걸로 갑니다. 뭐겠습니까? 네스프레소로 갑니다. 네스프레소로 가는데 네스프레소는 진짜 네스프레소 진짜 편함. 관리도 진짜 편함. 와, 이런 신세계가. 네스프레소 가면은 진짜 반자동이나 이런 거 쓰시다가 네스프레소로 가잖아요. 미칩니다. 이렇게 편할 수가. 그리고 뭐 커피 가루도 안 나와. 캡슐 안에서 그냥 하니까 캡슐 뭐 커피도 안 날리고 간단하고 깔끔하고 청소할 것도 없어. 물밖에 안 나와. 머신에 뭐 때가 끼거나 이런 것도 없어. 물론 물때는 끼겠지만 그거 제외하고 어떤 것도 끼지 않습니다. 굉장히 편해요.
근데 문제가 있다. 첫 번째, 러닝 코스트. 캡슐당 당시엔 더 비쌌을걸? 지금은 좀 싸졌어. 왜? 캡슐 직구를 많이 해서 지금은 싸진 거임. 지금 한 700원 하더라고요. 700원. 당시 더 비쌌어요. 당시 더 비쌌어, 캡슐이. 그런데 러닝 코스트가 너무 많이 드는 거야. 캡슐 개당 막 700원 이런데 원두로 사면은 아마 한 컵당 거의 한 200~300원? 요 정도 나올걸요? 어쨌든 700원 정도다. 캡슐당 커피 가격이. 근데 로스팅된 원두를 직접 먹으면 아마 한 단가가 한 200~300원? 이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단가가 거의 한 2배 이상이 든다?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것까지는 그래 괜찮아. 이건까지 괜찮아. 편하니까 인정할게 라고 하는데, 두 번째는 맛이 없다. 이게 문제. 맛이 없어요. 네스프레소가. 이 맛이 없다라고 하면 물론 맛이라는 건 사람마다 상대적이기는 한데, 이건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스타벅스 라떼를 구현 가능하냐? 불가능하다. 이거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스타벅스 라떼 구현 불가능해요. 이거 절대로. 그 스타벅스 라떼에 들어가는 에스프레소의 쫀득쫀득함, 무게감, 묵직함, 바디감 절대 구현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해도 안 돼. 제가 네스프레소에서 파는 캡슐을 전 종류를 다 구매해봤어. 다 구매해봤는데 다 안 돼요. 그 묵직함이 그냥 불가능해, 구현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네스프레소 캡슐이 이거 말고 일단 에스프레소란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8g의 원두에 30ml의 물, 이걸 이제 에스프레소 원샷이라고 하거든요. 네스프레소는 5g? 5.5g? 아무튼 5g의 원두에 40ml의 물을 내려요. 이게 네스프레소 원샷이야. 딱 봐도 원두는 적은데 물은 많죠. 밍밍해요, 밍밍해. 그래서 네스프레소 딱 먹으면 뭔가 밍밍한데 이런 느낌이 들어요. 물론 리스트레또 기능이 있습니다. 리스트레또 기능을 하면은 20ml의 물을 내려요. 이 기능이 있어. 물 조절 기능이 있긴 있어. 근데 이걸로 투샷 마시려면 캡슐을 3개를 써야 돼. 3개. 그럼 캡슐 가격만 700 곱하기 3 2,100원이야.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고, 제가 이렇게도 먹어봤어요. 그래도 나올까 해서 먹어봤는데 낫기는 하지만 그래도 구현 안 돼. 리스트레또로 추출해도 안 돼요. 좀 진해지긴 하는데 그래도 스타벅스 맛은 안 나. 절대 안 나. 네스프레소 맛 50점. 하지만 너무 편해. 이것도 2년 썼어. 2년 썼음. 너무 편해서. 근데 항상 먹으면서 욕함. 좀만 더 맛있었더라면, 네스프레소가 조금 더 맛있었더라면, 이 생각을 하면서 썼어요. 근데 네스프레소 추천 안 하냐? 추천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아메리카노 드실 분 추천. 네스프레소는 아메리카노 드실 분 추천한다. 어차피 물 탈 거잖아. 어차피 물 탈 거니까 네스프레소는 아메리카노 좋아하시는 분은 에스프레소 강추합니다. 근데 라떼로 찐득한 에스프레소 강배전된 걸 뽑겠다? 사지 마세요. 절대 그 맛 안 나. 여러분이 원하시는 맛 안 나옵니다, 네스프레소. 그래가지고 네스프레소도 결국 2년 정도 쓰고 방출합니다. 안 되겠어. 더 이상 나 못 참아. 이제 더 이상 네스프레소 맛 못 참아.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가냐? 3번 전자동 머신에 간다. 필립스 30만원짜리 있어요. 30만원짜리 필립스. 다들 아시는 거죠. 지금 모델명은 기억은 안 나는데 다나와 이런 데서 보면 아실 거예요. 필립스 30만원짜리 전자동 머신. 갔습니다. 전자동 머신. 원두만 넣으면 나오는 그 머신으로 갔다. 저의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전자동 머신. 전자동 머신도 문제가 있습니다. 전자동 머신. 저는 전자동 머신으로 가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어. 그렇잖아. 머신이잖아. 전자동이잖아. 모든 걸 알아서 해준다. 근데 30만원짜리라서 그런 걸 수도 있어. 200만원짜리 유라 머신, 세코 머신 이런 건 다를 수 있어. 근데 30만원짜리 머신으로는 역시 안 됩니다. 저가형 전자동 머신 문제점. 첫 번째, 그라인더가 후지다. 그라인더가. 전자동 머신에 그라인더도 붙어 있잖아요. 원두만 넣으면 알아서 갈아가지고 템핑까지 해가지고 오토 템핑 해가지고 추출해가지고 나오잖아. 근데 그라인더가 후져요. 전자동 머신에 들어있는 애는 30만원짜리잖아. 30만원짜리에 뭐 그라인더가 얼마나 좋은 게 있겠어요. 보통 이제 플랫버 들어가 있을 텐데 일단 그라인더가 후질 확률이 굉장히 높죠. 왜냐면은 그라인더만 괜찮은 거 30만원 하거든? 근데 전자동 머신이 30만원이잖아. 좋은 그라인더가 들어갔을 리가 없다. 보통 이제 코니컬버를 많이 쓰는데 거기는 플랫버가 들어갔겠죠. 이 문제도 있고. 그라인더가 후지다. 두 번째, 템핑의 문제. 이게 오토 템핑으로 하다 보니까 제 생각인데 템핑이 좀 약한 느낌? 좀 꽉꽉 해가지고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그 템핑이 안 나온 것 같더라고요. 전자동 머신에. 물론 이것도 고가 머신으로 가면은 템핑 꽉꽉 해가지고 제대로 나올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스타벅스에서도 전자동 머신 쓰잖아요. 수천만원짜리 머신. 이걸 30만원으로 구현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제가 바보긴 하지만 어쨌든 뭔가 얘도 약해요. 네스프레소보다는 네스프레소보단 맛있지만 어쨌든 전자동 머신도 템핑이 좀 약한 느낌? 그라인더도 좀 별로고 템핑도 좀 별로다? 그리고 관리 편할 줄 알았지만 전혀 안 편하.
관리가 편할 것 같잖아요. 전자동 머신이라서. 근데 전혀 안 편해요. 이게 물론 제가 직전에 네스프레소를 써서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겠지만 이 전자동 머신의 문제가 뭐냐면 얘네가 내부에서 알아서 모든 걸 하잖아요. 그라인드에서 원두도 갈고 탬핑도 해주고 추출까지 해주고 하다 보니까 이 머신 내부가 커피 가루가 막 여기저기 날려 있고 막 이런 게 있어. 그리고 전자동 머신이잖아요. 하나에 꽉 차 있다 보니까 청소도 안 돼. 그라인더 청소도 안 돼요. 겉에 부분만 이렇게 되고 내부에 있는 부분이 청소가 안 돼. 물론 고급 머신은 다를 수 있지만 저가형 머신은 내부 청소도 안 돼. 물론 그 추출 부분 이거 뭐 유닛 떼가지고 그 청소는 가능하지만 진짜 그 내가 원하는 손에 닿는 모든 부분을 청소가 안 돼요. 그게 불편해 되게. 물론 그 그라인더 청소하는 뭐 알약인지 뭐 이런 거 따로 팔긴 하는데 그걸 누가 합니까? 귀찮잖아. 의외로 관리 불편함. 그리고 맛도 한 60에서 65점? 이 정도? 네스프레소보단 확실히 나. 네스프레소보단 확실히 나은데 근데 불편해진 거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은 네스프레소랑 다르지 않아. 네스프레소는 워낙 편했잖아. 너무 편했는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정도로 맛이 올라갔냐라고 하면은 좀 애매하다. 좀 애매해. 그래가지고 전자동 머신도 제가 좀 많이 실망한 게 뭐였냐면은 맛은 그럴 줄 알았어. 맛은 그렇잖아. 30만원짜리 머신이잖아. 뭐 맛이 뭐 얼마나 좋겠어. 이걸로 스타벅스가 구현 가능하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관리는 편할 줄 알았어. 그래도 네스프레소보다 살짝 불편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써보니까 내부에 막 원두가루 날리는 거 이런 거 포함해가지고 손에 안 닿는 부분이 많아요. 전자동 머신이 내부가. 그래서 그런 불편한 점을 생각해보면은 전자동 머신도 아니다. 이게 4번이었구나. 4번.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결국 돌고 돌아 모카포트로 다시 갑니다. 모카포트, 비알레띠, 브리카, 투컵 플러스 전동 그라인더. 이거 기억이 잘 안 났는데 뭐였더라? 버추소였나? 버추소라고 있어. 바라짜 버추소라고 고급 그라인더가 있습니다. 고급 그라인더 30만원짜리 바라짜 버추소 30만원. 이걸 삽니다. 브리카는 5만원. 이건 5만원. 그라인더가 30만원.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커피 맛을 좌우하는 순서. 1. 원두 2. 그라인더 3. 머신 이 순서입니다. 이 순서야. 머신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라인더가 중요해. 그라인더가.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커피 맛을 좌우하는 순서가 이거라고. 원두가 제일 중요하고 그라인더가 그 다음에 중요하고 그 다음에 머신이야. 내가 비싼 전기 밥솥을 샀어. 쌀이 별로여봐. 맛이 있겠습니까? 머신만 좋으면 뭐하냐고. 원두가 별론데. 그리고 그 원두를 갈아주는 정제하는 거. 그라인더. 그라인더가 별거 아닌 줄 아시는데 이게 되게 큽니다. 그라인더. 진짜 맛 차이가 확 나요. 나 썼잖아 여기 위에서. 이 핸드밀 썼었잖아요. 핸드밀. 이거 비알레티 썼었잖아. 핸드밀. 이걸로 바꿨잖아. 맛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알아요? 물론 이게 2컵으로 바뀐 것도 있어요. 2컵으로 바뀐 것도 있는데 보통 컵수가 작을수록 맛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압력도 더 잘 나오고 컵수가 적어진 것도 있고 그라인더가 비싸진 것도 있고. 그런데 한번 써봤잖아요. 브리카는. 그래가지고 사실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했어. 근데 관리가 편해요. 브리카가. 관리가 편하다고 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 기준으로는 편해. 일단 손이 안 닿는 부분이 없어. 모카포트는 모든 부분이 전부 다 이 청소가 가능하고 청소도 무슨 어렵게 청소한 게 아니야. 그냥 물로만 헹궈주면 돼. 모카포트는 무슨 세제를 쓰거나 뭐 그런 거 필요가 없어요. 모든 부분을 물로 닦고 헝겊으로 쓱쓱 물기 닦아주고 그냥 말려주면 돼요. 그게 끝이야. 의외로 편해. 의외로 편하고 청소가 안 되는 부분도 없어. 물론 조금 귀찮긴 하지만 어쨌든 모든 게 분리되고 모든 게 손이 닿고 그리고 이 그라인더의 위력. 얘가 하면서 커피 맛이 얼마로 올랐냐면 얘가 80점으로 올라갔다. 80점이야. 80점 커피 맛이. 물론 반자동 머신 썼을 때 이걸로는 안 나오지. 반자동 머신 썼을 때 최고 가차로 120점 뽑는 건 안 나오지만 80점이면 상당히 높은 점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만족하면서 썼습니다. 이 모카포트랑 그라인더를 굉장히 잘 썼다. 그래서 에스프레소 만약에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이 모카포트랑 그라인더 써가지고 한번 추출해 보시는 걸 추천해요. 생각보다 맛있습니다. 그리고 실패할 확률도 굉장히 적어. 의외로 맛있다. 80점이면 당연히 스타벅스까지 못 미치지만 그 아래급 정도로 맛있습니다. 사용도 간편하고 청소도 간편하고 제 기준으로. 그리고 제가 썼을 때는 제가 쓴 게 9형이라서 압력이 더 낮았을 거예요. 근데 최신 거는 압력도 더 올라갔더라고. 압력이 최근 게 4바인가? 거기까지 올라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썼을 때 2점 몇 바였나 그랬었던 것 같은데 요즘 브리카는 추출 압력이 더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더 맛있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저처럼 라떼 좋아하시는 분들
그분들에게는 요 모카포트 피알레티 브리카랑 이 전동 그라인더 버추소 아니어도 되니까 코니컬버 쓰는 그라인더 10만원 이상 요 제품으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무조건 맛있어진다. 실패할 확률도 적다. 여기까지가 저의 지금까지 겪어왔던 커피 만들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물론 아직 해보고 싶은 건 있어요. 좀 비싼 반자동 머신 있잖아요. 막 50만원, 60만원짜리 반자동 머신 써가지고 이 120점이 계속 뽑힌다? 그럼 진짜 좋겠지. 근데 반자동 머신 썼을 때 안 좋은 기억이 너무 많아요. 너무 귀찮았고, 물론 이 핸드밀 썼던 게 원인이긴 했어. 이 핸드밀 썼던 게 원인이긴 했는데 너무 귀찮고 이 커피가루 날리고 또 한 다음에 막 씻고 했던 그 기억이 머리에 자꾸 남아가지고 그렇긴 한데, 진짜 기회가 되면 반자동 머신이랑 해가지고 한번 높은 확률로 맛있는 에스프레소 뽑아가지고 마실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근데 무서워, 또 실패할까봐. 그래서 실패하지 않는 모카포트 이거 추천드립니다. 반자동 머신 빼고 이거보다 맛있게 뽑을 수 있는 거 거의 없을 거야. 진짜 비싼 전자동 머신이나 아니면은 진짜 비싼 반자동 머신 이거 빼면은 얘 못 이겨. 근데 문제는 뭐냐? 그라인더 좋은 거 써야 된다. 이거 명심하세요. 싸구려 쓰시면 안 돼요. 그라인더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좋은 그라인더, 좋은 원두 써가지고 만들면은 진짜 맛있다. 80점 계속 뽑힌다. 홈커피 입문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 이게 뭐 정답이라는 건 아닌데 제가 겪었던 경험이니까 그걸 공유 드리는 겁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도움이 좀 되셨으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